발달과 지능 개발을 연구하는 인투앤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이들이 어떻게 지능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지 그와 관련된 영상을 지금 연령별로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만 1, 2세 아이들의 지능 개발의 방법에 관한 영상입니다. 사실 돌 지난 아이들하고 뭘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놀이가 곧 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놀아줘야지 아이한테 그 차후에 지능 개발의 바탕이 되는 그런 능력들을, 지능, 인지 기능을 개발시켜 줄 수 있을지, 그거에 관한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지침, 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돌 지난 아이들, 두 돌 전 아이들, 정말 한참 말은 못하면서 하고 싶은 건 많고 가만히 있지 않고 엄마는 이제 아이 따라다니느라 바쁘고 막 다 어질러 놓고 한참 그럴 시기죠. 다칠까봐 또 걱정도 많이 되실 시기이기도 하고요. 의자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소파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머리를 다칠까봐 항상 노심초사하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 만 1세에서 2세 아이들한테 어떤 태도로 양육을 하셔야 아이의 지능이 정말 잘 발달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첫 번째, 시행착오 학습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저도 아이 키울 때 이 시기에 다칠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제가 쫓아다니느라 바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시기이지만 이 아이들이 스스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힘을 이때부터 길러줘야지 아이들이 자율성 있게 자발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학습에 대해서 임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형성이 되거든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기회를 미연에 차단하고 아이가 하기도 전에 그래 너 이거 갖다 달라고? 엄마가 가서 다 갖다 주고 아빠가 알아서 다 해주고 미리미리 아이가 쳐다만 봐도 다 해주는 이런 식의 양육법은 좋지 않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가서 뭔가를 실패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뭔가를 자꾸 성취감을 느껴보는 이런 습관들이 이 시기부터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새로운 장난감을 상자체에 뜯지 않고 줘보세요. 그럼 이 아이가 소리를 들어보고 막 물어 뜯어보면서 그걸 뜯으려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 시도를 통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하면 뜯기는구나, 그런 것들을 배워갑니다. 좋아하는 과자도 봉지에 뜯지 않고 줘보세요. 그럼 과자를 뜯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볼 거예요. 그런 시도 자체가 아이의 지능을 개발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빗이나 거울 같은 일상용품을 아이한테 줘보세요. 그럼 이거는 뭐에 쓰는 물건인고 하면서 아이가 뭐 머리만 빗는 게 아니죠. 뭐 땅바닥도 긁어보고 자기 살에다 대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느껴보고 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운동 기능. 이걸 이제 교육학이나 심리학 쪽에서는 협응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눈, 귀, 손, 발, 온몸이 함께 움직이면서 아이들은 지능이 개발돼요. 어린 시기의 아이들은요, 머리가 발달되기 위해서는 몸을 그만큼 많이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이것들을 같이 어떻게 내가 조정해 가면서 내가 목적을 달성을 하느냐, 이런 활동을 통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단순히 머리 좋아지는 활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몸을 써가면서 아이들이 그만큼 머리를 같이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개를 해드리면 몸동작 흉내내는 거 많이 하시죠. 잼잼, 짝짝꿍, 도리도리, 인사하는 거 흉내내고 윙크하는 거 흉내내고, 이런 몸동작을 흉내내는 걸 많이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협응력이 되게 좋아져요. 엄마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고 또 그거를 본 동작을 그대로 기억해서 내 손으로 재현을 해내고 표정으로 재현을 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흉내내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시각운동 협응력, 차후에 이 다음에 커서
나이가 들면서 이 공부할 수 있는 능력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이 시기부터 뭔가 많이 흉내를 낼 수 있도록 그런 게임을 많이 하시면 좋고요. 또 집안일 흉내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엄마가 숟가락을 이렇게 놓으시면서 밥상을 차리실 때 아이한테도 한번 줘보세요. 숟가락 너도 놔볼래? 그럼 아이도 엄마 따라서 숟가락 놔보고, 먼지도 털어보고, 엄마 따라서 신발도 정리해보고, 책도 정리해보고, 이렇게 같이 집안일을 흉내내다 보면 아이들이 운동 기능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발달이 되게 되고, 내 몸을 내 의지대로 이렇게 잘 조절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치면서 머리도 좋아집니다. 그만큼 그런 쪽에 그 시냅스가 되게 형성이 되면서 두뇌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 시기의 두뇌는 몸이 쓰는 만큼 개발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세 번째 얘는 이 시기에 쓸 수 있는 가위가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 돌 넘어가면서 두 돌 되기 전에 가위를 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종이를 찌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아주 자유자재로 가위질을 잘하는데요. 어린 시기에 쓸 수 있는 안전 가위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안전 가위를 해도 옆에서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아이 다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한테 가위도 주시고요, 색연필도 주시고, 크레파스도 주세요. 큰 종이도 주시고요. 그럼 아이가 그걸 가지고 낙서도 하고 찍고 구기고 오리고 뭐 별짓을 다 할 텐데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 손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에 맞게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되게 즐거움을 느끼면서 종이를 가지고 또 필기구를 가지고 하는 활동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내가 눈으로 본 거와 손으로 내가 지금 그리는 거를 협응시킬 수 있는 힘이 이때 많이 개발이 되기 시작해요. 낙서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선도 그릴 수 있고요, 나중에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거니까 많이 낙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아 이건 무슨 색이네, 아 이거 무슨 색 써볼까 하고 색깔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크레파스나 색연필 쓸 때요. 이때는 아직 연필은 조금 어렵죠. 쥐는 게 연필은 가늘기 때문에 크레파스나 색연필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 얘는요, 몸을 사용해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성취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풍선을 가지고 놀이하는 거 아이들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풍선 비싸지도 않잖아요. 문구점에서 풍선 하나 사셔가지고 풍선을 작게도 불어주고 크게도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풍선 부는 것 자체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람 빠지는 소리. 그럼 바람 빠질 때 풍선이 막 하늘로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잖아요. 그거 막 쳐다보면서 아이들은 막 신이 나서 박수 치거든요. 그러면서 시각적인 주의력도 좋아져요. 아이들은요. 풍선을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그것들을 손으로 막 차고 발로 차고 멀리 던지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아이들의 협응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주의 집중력도 발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또 어떤 놀이 방법이 있냐, 아이들이 풍선을 이쪽으로 던질 때요, 엄마 아빠가 일부러 가로막는 거예요.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엄마가 막 가로막고 막 장애물의 역할을 하면서 막 막아요. 그럼 아이는 그것도 좋아가지고 엄마 피해서 던지는 거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재미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양한 장난감을 조작하는 방법, 삐 누르면 막 장난감에서 소리가 나오고 장난감이 움직이고, 이렇게 조작하는 장난감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자율성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 세 번째 만 1, 2세 아이들의 지능 개발 팁은요, 손 기능을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5살, 6살이 됐는데도요, 간혹 어떤 아이들은요, 이 손 필압이 굉장히 약해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손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요, 확실히 이 필기구를 가지고 쓰기, 나중에 한글 학습할 때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미연에 아이들이 손 기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많이 놀이 활동을 하시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차후에 학습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린 시기부터 이런 손 기능, 이런 협응, 눈과 손과 귀가 이렇게 협응해서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많은 만들기나 그리기나 쌓기나 이런 조작 능력과 관련된 활동을 한 아이들은요, 그만큼 머리도 좋아져요. 손을 쓴 만큼 머리가 좋아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한국 아이들, 중국 아이들, 일본 아이들이 다른 나라 아이들에 비해서 IQ가 좋은 이유가 젓가락질을 해서라는 이유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만큼 이렇게 손가락을 사용해서 하는 활동은 아이들 지능 개발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 만 1, 2세 아이들은요,
색종이를 구기거나 찢거나 뭐 자르거나 오리거나 이런 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도 손 기능 강화에 좋고요. 스티커 붙이는 놀이도 되게 재밌어해요. 얼굴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고요. 거울을 보여줘요. 그럼 깔깔대고 웃거든요. 그럼 스티커를 하나씩 이렇게 떼는 거. 떼는 바람으로 그러니까 불어서 스티커 떼는 것도 재밌어 하고요. 포스트잇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불어서 떼는 것도 거울 보면서 이렇게 떼는 것도 재밌어 해요. 그리고 실깨기 활동이나 비즈놀이 같은 것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 시기 아이들은 블럭을 한 2개에서 6개 정도까지는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쌓을 수 있을 때까지 어머님이 옆에서 시범을 보여주시고 도와줘서 같이 쌓을 수 있도록 더 높게 쌓게, 더 넓게 쌓게 이렇게 쌓기 놀이를 다양한 방법을 하면 아이들 블럭 쌓는 걸 통해서 손 힘이 많이 키워지고요. 또 그림 맞추는 거 이 시기에는 아직 어렵긴 하지만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맞추는 활동이 있다면 그런 거 해주시는 거 되게 좋아요. 그럼 이렇게 많이 본 활동은요, 관찰을 하는 거는 아이들이 익숙하고 친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만 2, 3세 가서 이렇게 퍼즐 놀이 할 때도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조금은 아이들이 처음에 낯설어 해도 이런 자극들을 많이 주시면은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지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3가지 팁을 잘 지키시면요, 아이들 지능이 향상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지능은 타고난 지능 플러스 개발되는 지능이거든요. 어떤 아이들은요, 타고나길 좋은 지능을 타고났는데 그 개발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어떤 아이들은 지능은 그냥 평범한데 굉장히 나중에 우수한 지능으로 개발이 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어디에서 그런 것들이 갈리느냐, 부모님이 교육적으로 얼마큼 큰 자극을 주셨느냐, 적절하게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얘기는 그만큼 손을 많이 쓰고 협응 능력을 어려서부터 기르고, 그 다음 또 뭐였죠?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라면 분명히 타고난 지능보다 더 많이 지적으로 잠재력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 때까지 지금 이거를 가지고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네요.